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계신 박인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지난 10월 14일이죠. 예. 조국 법무장관이 드디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동안 참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예, 그렇죠. 그런 몇 달이었는데요. 우리 조국 사태 본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본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서부터 아니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채워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그렇게 조국 아웃, 심지어는 문 대통령 문재인 아웃까지 큰 소리 치면서 했던 것을 계속 귀를 막고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해오다가 이제 사퇴를 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사필 규정이라고 쓰는 말인데 사필 규정 갖고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은 아마 이 친구들은 또 나름으로 고집이 있으니까 조국 혼자 포기하는 걸로 그만 있지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공은 저는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건 말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을 필두로 하는 그 세력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 역시 떠나는 사람이 그래도 그냥 떠날 수는 없으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한마디는 해야 되겠죠. 사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도 제1성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때 임명될 때부터도 본인은 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고발을 당하면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바로 피의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예. 그래서 본인도 아마 형법학자니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 걸 알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명국가에서 선진국가에서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누계가 한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횟수가.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많은 피의자가 혼자서 거기도 자기 처나 아들들 다 빼고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법 질서, 헌법과 실정법 체계 질서를 유지에 관한 최고 책임자고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는 분이 피의자로서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검찰개혁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내용이라고 보면은 공수처밖에 첫째는 공수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공수처인데 예전에 초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도 그런 용어도 쓰죠. 예. 근데 그걸 줄여서 보면은 공수처가 아니고 공비처입니다. 공비처요. 예. 아, 예, 예. 공비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공비라는 게 바로 공산주의 빨갱이들이죠. 예. 그래서 제 친구들도 공비처라고 하기에는 아마 자기들도 뭐 좀 꿀리는 데가 있는지 어느 날부터 이름을 공수처로 바꿨습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가까운 일본까지 공수처를 설치한 나라가 한 군데 없고 다만 설치한 나라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바로 동양에서 중국 문화권에 속한 나라, 홍콩이죠. 예. 홍콩의 염정공서라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라는 기관 두 군데 그 모델이 바로 공수처의 모델이 홍콩하고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중국 문명권 내에 있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도시국가에 불과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거나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죠. 또 중화문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릴 적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도 보는 것처럼 곤장을 때리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나라를 두고 하필이면은 중국적인 그런 모델, 홍콩 모델, 싱가포르도 중국계 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쉽죠. 예.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은 저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는지요? 예, 공수처법이 사실 안타까운 점이 우리 국민들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나 그쪽에 관심을 갖고 평소부터 연구한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렇게 뒷구멍에서 숙석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아시다시피 아직 정부안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수처 안이라고 말로만 개혁을 이루라고 하면서 정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의원들 안이라고 해서 의원안이 뭐 한두 개가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안이 제안된 게 지금까지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그 국회 안도 보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 검찰은 법원하고 마찬가지로 준사법기관입니다. 예. 앞에 준자를 씁니다만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고 특히 지난번에 그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압수수색하러 가고 하는 것처럼 행정부라고 하지만은 준사법기관적인 성격 때문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검찰 조직인데 공수처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을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면은 그 공수처는 청와대 사정수석실이 공수처로 바뀌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마치 북한에 있는 공안부처럼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 중국에도 공안 경찰이 그렇죠. 힘이 세죠. 더 옛날로 이야기하면 뭐 독일 나치 시대에 뭐 게슈타포처럼 비밀 경찰처럼 고위공직자 뒷조사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굳이 만든다는 것은 제가 법률을 전공자로 보더라도 그 무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공수처가 필요하다면은 정부안을 떳떳하게 내놓고 학자들 또 국민들 언론에 제대로 비판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렇죠. 모든 법안을 만들 때는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상식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절차 기억이 안 나죠. 예. 이름밖에 기억이 아마 우리 국민들은 예. 공수처 이름만 기억날 겁니다. 아까 우스개 말씀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억으로 이름조차도 처음에는 공비처였다가 공수처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황당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간에는 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실을 몇 번 봤다가 결국 통과를 못해서 검찰이나 또는 사법부에 대한 아주 자격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았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뭐 그런 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자격지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자님 말씀, 맹자님인가요? 말씀 중에 수호지심이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렇죠. 마음. 자격지심보다는 수호지심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유명한 법학자고 뭐 법학 박사고 또 그렇게 유능한 분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뭐 정의를 앞세우고 뭐 하여튼 그 행적 심지어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까지 하면서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자랑스럽지도 않지만은 부끄럽지도 않고 또는 국회 공청회에서도 떳떳하게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렇지만은 우리 헌법하고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궤변을 한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자격지심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 상대방을 깔보는,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예. 요즘 유행처럼 마치 선출된 권력은 아무도 통제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판검사들은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지어 우리 대법원장들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소위 임명된 권력이니까 아예 구도를 선출되는 권력은 임명된 권력 위에서, 선출된 권력은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해도 된다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것이 참 위험스럽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고시에 합격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고시에 합격되지 않고도 자기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판검사들은 당연히 그 대통령 선출된 권력, 대통령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맹자님 말씀처럼 수호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소시오패스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 분이 예, 그렇죠. 예. 우리 조국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죄명이 다양하고 우리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같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기생충 같은 예, 영화 이야기도 그 기생충에 나오고. 나오는 대사 중에 또 일부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영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야, 저 정도면 거의 그 사회 부적응증이 워낙 심해서 그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범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빗대서 어떤 분은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사시노패스다. 사시노패스. 우스갯말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뭐 본인이 굳이 사실을 합격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뭐 그렇게 하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아, 근데 큰일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도 그렇고 본인 및 본인 가족들한테도 참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조국이가 물러났을 뿐이지 이 정권의 핵심 예.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이 움직임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국민 여러분, 그 애국 시민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동감입니다. 예. 예. 박 대표님, 저희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유로 전 현직 국방장관 형사 고발한 거 아시죠? 예. 예. 저희들이 그 제목을 일반 이적죄로 예. 걸어서 이제 형사 고발을 했는데요. 이미 검찰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일반 이적죄도 중요하지만 예. 시설 파괴 이적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같이 좀 말씀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시설 파괴 이적죄라는 것은 일반 이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이적죄고, 시설 파괴 이적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전제가 되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게 아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시설을 또는 장소를 선박, 항공기, 뭐 시설, 장소를 포함한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도 보면은요, 아예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설 파괴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공군 조종사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서쪽은 남북으로 20km, 동쪽은 남북으로 40km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 정찰기나 전투기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찰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됐죠. 바로 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그렇죠. 그거를 들어서 저는 시설 파괴 이적죄라고 보는데 어느 법조인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이 적국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국이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저는 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죄명이 제목이 시설 파괴 이적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을 보면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죠. 비행 금지 구역은 하늘이니까 구역은 장소, 다행히 그 법조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시설 파괴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그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냐? 그 북한이 이롭게 하는 거다. 그는 보여지고 상식으로. 그런데 나아가서 북한이 적국이냐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지 적국은 아니다.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가 아니다. 반국가 단체다.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타당한 의견이고 그것은 통일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을 앞으로 통일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국을 아니다라는 표현에 불과하지 통일이 아닌 전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간첩죄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간첩 행위인데 똑같이 이적죄에서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도 간첩 행위처럼 우리 대법원 판례 보면은 간첩죄의 적국은 북한도 적국으로 대법원 판결이 수차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 파괴 이적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 적국에도 북한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첩죄처럼. 그 제 상식으로도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립 휴전.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 잠시 그렇죠. 휴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cease fire, 전쟁을 상태를 잠시 멈춘 거지 전쟁을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 국가는 당연히 적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이 법조인들이 법 그 자구에 너무 매달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9월 1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만은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요.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는 이 시설 파괴 이적죄를 들어서 전현직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국무위원들하고요. 저는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을 형사적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는 의결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의결기관이고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은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책임이죠. 거기에 의결을 참가한 국무위원들도 똑같이 공범이고 그럼 장관도 말할 것 없고 그럼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 무섭죠. 더 무겁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파괴 이적죄는 우리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설 파괴 이적죄든 일반 이적죄든 외환죄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가 있을 수 있고 외환죄가 있으면은 내란죄, 외환죄는 우리 헌법상 현직 대통령도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예. 형사소추란 말이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정말 외환죄에 해당되는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도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헌법 규정을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관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파괴 이적죄는 제 생각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과 바른사회 시민회의 또 한변 이런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여러 시민단체하고 법조인들하고 예. 같이 하면은 뭐 더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 그런 마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있는 이 팀에서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내란죄, 외환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까지 간 기억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 현직에 있는데 내란죄, 외환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내란죄, 외환죄입니다. 그럼 가서 당연히 더 해야죠. 저는 안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좀 지켜봅시다.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윤석열 총장이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공동 대표님께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문재인은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란 선동죄. 예. 그것도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형법 구조상 사실 제일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내란죄, 외환죄입니다. 그 두 개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일 우리 국가에서는 반국가적인 범죄죠. 그래서 내란, 외환죄는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죄가 내란 외환죄입니다. 예. 그런데 내란죄로 지금 대수장에서 그 일반 이적죄로 고소한 그 이외에 내란죄로 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고소한 단체는 행동하는 시민,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자시라고 합니다. 예. 그 아마 이현주 의원도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쪽 시민단체에서 아주 용감하게 현직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란 선동이라는 건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첫째, 그럼 폭동이 뭐냐 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폭동이란 것은 그 행자시에서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은 28일 날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200만 명이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 모여서 밤중에 촛불 집회를 했다고 뉴스에 크게 보도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공중파 뉴스하고 그 큰 매스컴은 다 저는 기억도 생생한 200만 명이에요. 예, 20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서울지검 앞에서 밤중에 촛불을 들고 검찰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면은 그 밤중에 검찰청사에 갇혀 있는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검사죠. 그 검사들이 느꼈을 공포란 것은 정말 200만 명이 맞다면은 엄청난 공포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폭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 폭동이 일어났느냐? 28일 소위 그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라고 저쪽 진영에서는 촛불문화제라고 합니다. 촛불문화제의 내용이 그런 폭력이란 것은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도 들어갑니다. 협박은 겁주는 게 협박이죠. 그렇죠. 그게 폭동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200만 명이 모였느냐를 보니까 바로 27일 날 하루 전날 26일까지 미국에서 유엔 총회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예. 근데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한 내용이 그 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자제해서 자제라도 절제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절제. 예. 절제해서 행사하라. 예. 절제란 게 뭡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는 크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절약하듯이 제한해서 절약하고 제한해서 행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그 말은 검찰에 겁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주 화를 내면서 물론 화낸 걸 장면을 보진 않았지만은 오시자마자 그 말은 평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마 엄청 화가 나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부 여당에서는 그 당대표 또 원내대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서서 검찰 규탄을 했습니다. 검찰 똑바로 검찰권 행사를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8일 토요일 날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자칭 200만 명이 모여서 초동을 뒤집을 만큼 거의 폭동 수준의 촛불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직접 지시는 아니지만은 선동은 해당된다. 선동은 뭐냐? 좀 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거. 네. 독려하는 거. 그 독려를 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버스가 몰려와서 그 전까지는 집회가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오비락처럼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200만 명이 동원된다는 것은 그게 선동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 내란이라는 의미는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내란죄가 처벌 규정을 자세히 보면은 꼭 검찰이 마비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검찰이 겁을 먹고 보따리 싸서 갔으면 더 좋겠지만은 검찰이 용기가 있어서 끝까지 버티더라도 내란죄는 위헌범입니다. 마비할 염려가 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석기가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염려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도 법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행자시 대표로 있는 분도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 검토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도 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수장에서 시설 파괴 이적죄까지 고발하면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뭐 국정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예. 피의자가 돼서 그것도 위헌범이라고 위태범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 어지럽히는 겁니다. 뒤집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지럽히기만 해도 국헌문란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저는 친위구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원래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은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우리 왕조시대를 예, 생각해도 예. 그 왕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여당이 또는 집권 대통령이 내란죄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친위 구데타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때 적당한 말이 친위 구데타를 일으키는 거. 또 저 사람들이 벌써 써먹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기무사 사령부, 죄 없는 기무사 사령부에서 친위 구데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거. 그때 여당인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그런 프레임을 씌웠으면은 이번에 우리 행자시나 또 대수장에서 그 내란 선동 또는 국가시설, 뭐 군사시설 파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자기들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수 사령관 자살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재수 사령관에 대해서 가끔 집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살이라고 보지 않고요. 자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검찰 조사가 부담이 되거나 힘들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옛날 민영환 그렇습니다. 의사처럼. 예, 네. 제가 이재수 사령관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있었고 근무도 같이 했는데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나 이재수는 먼저 갑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자살이 아닙니다. 자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자결이란 예, 말을 쓰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예. 들었으니까요. 예. 그 목소리를. 예. 근데 여하튼 자결한 원인을 생각해도 예.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 계엄령은 친위 구데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친위 구데타를 해서 야당 탄압을 하려고. 이것도 똑같이 다만 다른 점은 계엄사를 동원하지 않고 촛불을 동원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거. 그게 친위 구데타죠. 그래서 저는 내란죄가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송 정말 처음 나오시고 굉장히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 현 상황, 현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좋은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제 넘게 나와서 좀 어떤 계층에는 좀 듣기 싫은 말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태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옛날부터 우리 도산한 장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따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로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또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피곤하시지만은 원래 정치가 잘 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게 선진국의 원칙입니다. 정치는 정치인 맡기고 왜 우리 일반 국민 저나 우리 김 장군님이나 이제는 다 퇴직한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냐를 생각을 할 때 이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눈을 뜨시고 귀를 열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인지 파악을 해 주시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인환 공동대표님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금년 첫눈이 오기 전에 반드시 좋은 정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항상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요즘 장군의 소리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산시켜서 우리 빨리 1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